조선일보 보도는 이른바 특검에서 민주당은 수사 대상이 아니에요. 라고 했다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특검이 일종의 핑계처럼 되는 게 예. 그 특검법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 건데 이거는 관련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민주연기 특검은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나 민주연기 특검은 지금까지 지난 7월에 수사 개시한 다음에 소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수사하는 특검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기소한 게 총 24명인데 16명은 김건희 여사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별건 수사로 우리가 수사하다가 인지했네? 인지했으면 수사해야지. 왜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수사를 이렇게 확대하고 별건 수사를 해놓고 유독 이 민주당 관련 사안에 있어서만 우리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했지만 관련 범죄가 아닌 것 같은데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수사 안 해야겠는데 이렇게 왜 민주당 사건에 대해서만 유독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수사를 기피했느냐 선택 수사 아니냐 청부 수사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아도 별로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참고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 있으면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국정에 개입한 의혹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걸 걸어서 지금까지 이것저것 김건희 여사 관련 뭐 경제적 이익 제공 이런 거하고 이게 걸려 있지 않아도 막 수사했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예. 조선일보가 표를 아주 잘 만들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건희 특검에가 조사받았거든요. 예.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건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여론조사 비용 대납이라고 하는 관련성 없는 거죠. 김건희 네. 여사와는. 그런데도 여론조사 비용이 대납을 했건 안 했건 그거는 김건희 여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민중기 특검은 오세훈 시장 우리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했네. 인지했으니까 수사할게. 민주당 인지했지만 가만 있어봐. 관련 범죄. 이건 관련 없잖아. 이건 뺄게. 선택적 인지네. 선택적 인지고 선택적 적용이죠. 이거 정말 삼부토건도 예. 삼부토건 회장, 부회장, 전 대표 3명에 대해서 기소를 했는데 관련성은 못 찾았어요.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성은 없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알선 브로커 이모 씨, 김모 씨 뭐 건진 법사한테 뭐 청탁을 했다. 그러나 전성배 씨하고 관련이 있는지 몰라도 김건희 씨하고는 관련이 없다. 관련성을 아직 못 찾았든 없었든 하여튼 그거를 소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했어요. 아니 못 찾으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못 찾았는데 있는 것으로 상정한다. 말이 안 되죠. 그건 아니죠. 피고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형사법 처리는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권성동 의원은 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는 거 관련해서 기소했어요. 네. 이것도 뭐 김건희 여사하고 이 권성동 의원이 직접 연관돼 있다는 건 없지만 했어요. 했어요. 그러나 민주당은 이거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라고 해서 애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했어요. 네. 이게 참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한국일보 보도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해 12월이니까 한 1년 전입니다. 음. 그 윤영호 본부장 전 본부장의 부인이 네.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한테 보낸 메시지도 이런 게 있대요. 네. 우리 남편 윤 본부장은 예. 땡땡땡 청와대 비서실장, 음. 땡땡땡 장관, 이재명 대표의 멘토 땡땡땡 장관까지 연을 만들었고 이때만 해도 이재명 대표 시절이니까요. 네. 보수 쪽에서는 땡땡땡 의원, 땡땡땡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들과도 연을 만들었다. 진보와 보수 모두 기반을 닦았다. 여기 좀 이렇게 청와대 비서실장, 땡땡땡 비서실장이면 누굴 말하는 거지? 몇 명 안 돼요? 3명인가밖에 안 됩니다. 2명이나 3명. 이재명 그 중에 1명이죠. 이재명 대표의 멘토 땡땡땡 장관은 누구를 말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들 거예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곧 그 땡땡땡을 실명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 재판에서 예. 이런 이름들이 다 공개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 보인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조선일보에서 보도는 이게 2022년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20대 대선 예.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붙었던 마지막까지 경합했던 네. 그때 그 통일교가 송파구 롯데 시그니엘 호텔에서 한반도 평화 서밋이라는 큰 행사를 열었대요. 통일교가 제초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아마 네. 이게 굉장히 힘줘서 만든 행사 같은데 네. 이거를 가지고 그때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네. 가서
마이크 펜스 그 전 미국 부통령과 악수하던 네. 이렇게 마스크 끼고 코로나 네. 국면이니까 예. 악수하던 사진이 있었어요. 보도도 됐었어요. 예. 자, 이게 이 민중기 이 만남을 통일교가 주선했고 이 윤석열 후보와 펜스 전 부통령이 악수하는 이게 바로 통일교와 국민의힘이 유착을 뒷받침하는 정황 중 하나다. 예. 이렇게 민중기 특검은 설명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에요. 그렇죠? 이 사진 맞습니다, 어떤 맞습니다. 카메라? 자 여기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제가 사진 좀 어느 빠지겠습니다. 이쪽으로 예. 자 이쪽으로 지금 윤 대통령하고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야 저쪽이 통일교를 매개체로 해서 윤석열 후보하고 마이크 펜스가 저렇게 만나서 악수하고 웃고 있었어라고 공격을 했는데 민중기 특검도 이게 통일교와 국힘의 유착을 뒷받침하는 정황 중 하나라고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 예. 그다음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이재명 후보 측도 자 이게 누구죠? 자 똑같이 지금 보시면 똑같은 넥타이 당일 똑같은 날이에요. 가운데는 펜스 전 부통령이고 이번엔 마스크를 벗었네요. 마스크는 벗었어요. 네. 자 우리 시청자 구독자 보시기에 왼쪽이 당시 김현종 국제통상특보단장 이재명 그러니까 후보 측에 이재명 캠프에 있는 김현종 예. 전 유엔 대사였던 네. 그리고 저 통상교섭본부장했던 그 김현종 당시 이재명 캠프 국제통상특보단장. 자 보시기에 오른쪽은 잘 아시는 인물이죠. 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인데 당시에는 당시 이재명 후 캠프 시용 외교위원장. 그러니까 이재명 네. 캠프 측 인사도 똑같은 날 똑같은 넥타이 메고 있는 펜스 전 부통령과 만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듯 했던 거예요. 민주당은. 그럴 뿐 아니라 특검은 정말 선택적으로 국민의힘 관련된 것만 애써 찾고 애써 도드라보도록 설명하고 민주당 쪽을 애써 무시하고 애써 외면했다라고 해도 민주당 특검에서 저한테 반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선택적 수사도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일보 보도를 보니까 예, 정말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새로운 팩트를 하나 얻어 듣게 되는 건데 예. 그때 행사에 통일교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섭외를 하면서 예. 원래 책정된 사례비가 50만 달러, 예. 약 7억 원.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30만 달러, 4억 원을 더 줬다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 사례비로 준 돈이 11억 원. 예. 그리고 전용기를 대여해 줬다네요. 예. 미국 이야. 부통령 좀 하면 거마비가 이거 네. 우리 거마비라 그러잖아요, 보통. 거마비가 한 10억 원이 훌쩍 넘고 그러니까 전용기 타고 오는 거예요. 전용기하고 서울에서 묵은 비 돈 서울 호텔 값을 자기 돈 냈을까요? 다 됐을 거 아니에요. 다 여기서. 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한 12, 3억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당시는 환율이 지금보다 조금 괜찮았을 때니까 당시 환율로는 뭐 한 10억 원 10억 원. 남짓. 예. 그렇습니다. 이야. 서울에 와서 예. 좋은 호텔에서 웃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다음에 악수 한 번 하고 사진 찍고 가는데 10억 원이구나. 예. 그 미국에서 태어나서 부통령 정도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 여기에 마이크 펜스한테 10억 원을 썼다면 예. 국내 아까 VIP 또는 뭐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들 그쪽에 들어간 금액의 총액은 얼마쯤 될까? 그렇죠. 그거를 특검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네. 이걸 그렇게 애써 무시하고 했으니 예. 자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에서 사설은 여당 통일교 의혹에 눈감은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 네. 여권 인사의 수천만 원 진술 나와도 수사 외면, 정치적 중립 의무 저버리면 수사 신뢰성 의문이라고 네. 강하게 비판했고요. 예. 한국일보 사설도 딱 제목만 소개해드리면 여야 편파 논란 민중기 특검 수사 공정성 금 같다. 네. 단정적으로 금 같다고 선언했어요. 네. 이렇게 선택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 정말 이거는 뭐 너무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법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미 5일날 상당히 그 아주 충격적인 폭로를 했고, 네. 뭐 현 정부 장관급 4사람한테 어프로치했고 2사람은 왔다 갔다 총재한테 왔다 갔다 양쪽 모두 어프로치했다. 이미 또 몇 달 전에 특검 면담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전현직 국회의원에게 수천만 원씩 지원했다고 진술도 있었고 출판 기념회에 책 구매 등까지 후원받은 민주당 의원은 15명에 달하는 것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왔는데 이게 싸그리 다 무시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자 이제 왜 이런 걸 수사 안 했는지 그러니까 중앙일보 사설도 그 얘기를 해요.
구속된 권 의원,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김여석 여권의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별건 수사 논란이 일었는데 수천만 원을 줬다는 구체적 진술이 나온 여권 인사 2명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당연히 의문이죠. 네. 특검법에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 안 지킨 거 아니냐. 그래서 중앙일보는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지금 종합특검을 추진하고 또 재종합특검 뭐 3종합특검 할 것 같은 종합특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특검 제도는 원천적으로 이런 선택적 수사 논란이 있으니 또 통상 명시되는 관련 범죄 어디까지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니 예. 이제는 기존 수사기관이 엄정한 수사를 전개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중앙일보는 결론을 맺는데 네.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어차피 국가수사본부 같은 경찰한테 수사시킬 텐데 네. 건국 이래 경찰이 현 정권의 심장을 향해 수사한 적 없습니다. 네.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 적 없습니다. 네. 어차피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음. 지금 우리가 이 특검 때문에 너무 막 그 머리 안이 혼란스러워지고 이 특검이란 말장난에 그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특검 입법 때문에 우리가 헷갈려서 그렇지. 원래 특검은 네. 현 정권의 실세 살아있는 권력 여기를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검찰을 임명해서 현 정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특검이에요. 원래 그게 취지예요. 그래서 원래 특검은 야당이 하는 야당이 겁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딱 특검거리예요. 네. 정부, 현 민주당, 현 여권 세력의 음. 장관급 뭐 현 전현직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통일교의 지원을 받았는데 이걸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때 하는 게 특검이잖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특검을 할 때죠. 그러니까 네. 집권 세력들이 정권이 여당이 특검을 이 추진을 하니까 이게 스텝이 꼬이고 그렇습니다. 막 움퍽짐퍽하고 그 구속영장 기각률도 엄청 엄청 높고 낮고, 예.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특검할 거리고 옛날 네. 같으면 이건 정말 특검하고도 10번 하고도 남았을 텐데 네. 지금 이렇게 행정 입법 권력을 완전히 한 손에 틀어진 기이한 형태의 소위 여권 여당 독재 여당 독주가 이어지고 있으니 진짜 특검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